네,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살짝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만 1000달러 아래에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한 멘트가 나와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가 혼재되면서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정도의 분위기라면 62,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말을 거치며 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조금 더 관심 있게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이슈 플러스 미국 대선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는 이 반전 모멘텀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3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56%대 후반에 자리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과연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와 관련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 뉘앙스를 던지게 될 것인가 핵심적인 단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금리 인하 폭 그러니까 0.5 내지는 0.25 이런 숫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리고 속도 한 번 내릴지 두 번 내릴지 세 번 내릴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보다 일단 9월부터는 금리 인하 들어간다. 이 정도 뉘앙스만 나와줘도 9월부터는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지금 정도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만한 시기로 접어든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멘트 나와주면 딱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방점 내지는 강력한 소비에 대한 방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느냐가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9월부터 0.25%포인트씩 몇 번 내린 뒤에 내년 초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시나리오. 이 두 번째로는 경기가 급격히 침체할 경우에 0.5%포인트 낮춰서 내년 봄에 3% 수준으로 만드는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지나간다라면 9월 6일에 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9월에 0.25%포인트 인하 준비는 돼 있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나 빨리 내려야 할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요게 멘트가 좀 개인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된 건 맞는데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이걸 가속도를 내야 될 것인가 요게 지금 약간 까리한 거죠. 그래서 8월 5일 이 고용 충격 블랙 먼데이가 나왔을 때는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 과장되게 증폭이 되면서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소비가 여전히 견고한데? 라는 데이터들이 나와주면서 과장된 우려였나? 이런 분위기가 또 지금 커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은 0.25%포인트 인하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는 거죠. 이게 40% 가까이 최근 어제 그제 30%대 중후반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살짝 0.5%포인트는 빠지고 있고 0.2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미국 대선 상황인데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앞서다가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뒤집은 상황인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사퇴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트럼프 진영의
합류할지 여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급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훅 한번 또 긍정적으로 쏠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 수위,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의 강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내일 펼쳐질 것이라서 이번 주말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한 변동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설립자인 톰 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트럼프 승리 가능성은 여론조사보다 더 높고 이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와 해리스 사이에 정책 차이가 있고 시장이 트럼프 당선에 확신을 가질수록 경기 순환주, 소형주, 비트코인 등이 더 나은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실상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준의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정책 책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리스가 신흥 기술 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지지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해리스 캠프의 정책 수석 고문의 발언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해리스 캠프 관계자들과 최근 정책 논의를 했는데 그들은 미국의 혁신, 일자리, 소비자 보호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리스 캠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누가 되든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수준의 어떤 우악스럽고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9월에 68,000달러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이 세 가지 온체인 지표를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고래들의 축적이 지속되고 있고, 이 세 번째로는 불페넌트 패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거래소 공급 줄어드는 거는 이제 가격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감기 이후에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수요 공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래들의 축적, 고래들은 계속 홀딩을 하면서 쌓아가고 있다. 불페넌트 패턴, 이런 와중에 기술적으로도 패턴도 예쁘다.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9월 달에는 68,000달러 가능할 것이다 라는 톤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해낼 경우에 다음 목표는 68,000달러가 될 것이다. 사실 68,000에서 70,000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정도의 이 정도 수준은 충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대선 상황이 너무 지금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어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렉트캐피탈, 2016년과 2020년 사이클을 분석할 때 비트코인은 곧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 강세장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어쩌면 이미 강세장에 들어선 것일 수도 있다. 2020년 시장은 반감기 160일 뒤에 이 포물선 단계로 진입을 했고, 2016년에는 150일 뒤에 이 포물선 단계로 진입을 했다. 올해는 지금 반감기 이후 126일이 지난 상황이고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 9월 말쯤 이 돌파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라인으로 접어드는 거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9월 말 정도면 얼추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타임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름이 지금 너무 밋밋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9월 말쯤부터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이 3분기 말 그리고 4분기에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새로운 올타임 하이 한번 만들어내면 그게 75,000달러가 될지 80,000달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올타임 하이 찍고 그렇게 가격 발견 단계로 진입을 해주고 그렇게 알트 시즌으로 포문이 열리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연말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6만 1000달러 주변에서 지금 맴돌면서 돌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쪽으로 조금 더 내달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2주 차트입니다. 2주 차트를 보니까 비트코인은 거대한 채널을 지금 잘 따르고 있다. 최대치를 봤더니 20만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죠. 과연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번 사이클 고점이 10만 달러 초반이 될지 20만 달러에 근접한 가격이 될지, 이거 상당한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이건 정말 자본 세력이 어떻게 시장을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뭐 마켓을 메이킹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 마켓 메이커인지 마켓 조작자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 전반적인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될지 진짜 되게 아주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크립토 타이탄 주간 차트입니다. 2023년 말부터 주간 차트에서 강세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급등했다. 최근 해머 심지가 더 깊어졌다. 큰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머 심지가 깊어졌다라는 거는 훅 빠졌다가 그만큼 밀어 올리는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급등했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렇기 때문에 급등을 할 것이다 라면서 10만 달러에서 12만 7천 달러 구간을 타겟 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7만 3천 달러를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연내 10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죠. 그래서 연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가 과연 언제쯤 열리게 될 것인가.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많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페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가격이 저평가된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만들고 알트들이 지금보다 3배 정도 가격이 오르면 그때 사람들은 투자하고 싶어 한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 아무도 안 사는데 10만 달러 찍으면 줄 설 거라는 거죠. 이게 비교적 최근에도 3월 달에도 펼쳐졌던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1억 달러가 아니고 1억 원을 돌파를 하니까 그때부터 매수세가 엄청 몰렸었던 그런 상황. 그때 이제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물려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비트코인 1억 원 돌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10만 달러가 되면은 원화로 1억 3천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그런 인사이트는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고 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놀라서 패닉셀을 하고, 이런 악순환은 이제 끊어낼 때가 됐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 우리가 3월에 겪었던 그런 비슷한 상황은 몇 번 더 이번 사이클에서 반복이 될 겁니다. 20-30% 수준의 조정은 몇 번 더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과 사이클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라면 이런 우를 피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